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 생각에는 그 가게가 궁금해야 되는 것 같아. 눈에 띄는 가게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람이랑 똑같다고 보거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처음에 이렇게 이목을 받지만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진 스토리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매력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처음에 이렇게 공간을 설계하고 이럴 때 다른 가게들보다 결국 그 가게가 궁금해야 된다. 가게들은 눈에 먼저 띄어야 돼. 예를 들면 핸드폰 매장 같은 걸 보면 LED나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가잖아. 1차원적인 디자인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는 건 맞거든. 내 가게가 옆에 있는 뭐 앞에 있는 가게들보다 더 눈에 띄어야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와서 음식도 먹어보고 내가 준비한 서비스들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일단 눈에 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옛날이랑 요즘이랑 외관을 꾸미는 변화 같은 것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단순하게 크기를 키우거나 색상을 넣거나 조명을 넣어서 스케일을 키우는 거에 집중을 했었던 것 같거든. 예를 들면 놀이동산 디자인 보면은 홈라인도 엄청 크고 막 이렇게 되잖아.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이런 것들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지. 더 이상 내 차별점이 그 안에서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 한 단계 더 이제 딥스하게 내려가서 스케일만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 실제로 이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사인이나 이런 간판을 디자인하는 업체들이 따로 있는데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과거에서는 정말 단순하게 포장이 됐었다면은 이제는 가게스러운 그 디자인을 넣어서 정말 올리원 나만 쓸 수 있는 그런 독창적인 디자인이랑 같이 엮게 되는 게 트렌드라고 좀 생각해.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익숙한데 새로워 보이거든.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너무 익숙해도 눈길이 더 이상 가지 않고 또 너무 새로워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 호선 생전도 일반적으로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포인트를 담았는지. 딱 그 현장을 갔을 때 느껴졌던 게 2층에 깜부치킨이 여기보단 3, 4배 정도 더 큰데 그 건물의 모든 외관을 점령하고 있었어. 단순한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 1차원적으로 접근은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작지만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가게가 있다는 걸 어필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좀 만들어 보자.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내가 돋보이려면 새로워야 된다라는 거지. 호 선생 저는 과거의 그런 전통주를 판매하는 전통적인 것들에 가깝지만 이것들을 포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 전통이 한 3이라면 현대는 한 7 정도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느꼈을 때 이게 익숙한데 새로워 보이거든. 공사를 한 달 정도 했었는데 철거하고 나서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잖아. 길 가는 사람들이 계속 보셔. 여기 도대체 뭐 하는 가게냐, 뭐 하는데 이렇게 힘을 주냐,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준공하기 직전 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가는 모든 사람들이 와 하는 것들 계속 터졌거든. 확실히 내가 생각한 것들이 여기서 먹혔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주 타겟층들이 30, 40대 이제 여성분들, 직장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런 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다른 타겟층들이 있었어. 40, 50대 부장님들이 나 이런 데도 안다, 한번 가보자 막 이러시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대. 그들에게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 아닌가 싶은 거지. 최근에 하신 것들 중에서 눈에 띄는 프로젝트를 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작년 12월에 인천 쪽에다가 화순옥 안동국시라는 브랜드의 2호점을 설계를 했었었는데 거기는 외관이 정말로 인상이 깊어. 일단 스케일 자체가 굉장히 커. 호선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도로라면은 거기는 차 도로 바로 옆이야. 일단은 이것들을 크게 키워야 됐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금이기 때문에 그런 골드와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 나왔지. 스케일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리나 주변의 이런 환경들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을 해서 같이 그거에 맞게 전략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눈에 띄어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브랜드스러워야 된다라는 거거든.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을 보게 되면 3초 안에 이 공간이 좋은 공간인지 나쁜 공간인지 무의식적으로 필터링이 다 돼서 이것들을 판단한다는 거지. 3초 안에 사람들을 확 끌어모으려면은 이 앞전에 얘기한 것들이 다 정리가 되되 제일 중요한 건 이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 내가 텍스트를 읽기 전에 이 가게는 뭘 파는 공간이고 사장님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것들을 운영하고 있는지가 무의식적으로 확 느껴져야 되는 거지. 외부, 내부 이것까지 한 번에 3초 안에 읽혀지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실제로 이런 공간을 만들 때 나는 그 내부 인테리어를 먼저 해. 내부에 이런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립해 놓고 그것들이 이제 외부로 정리가 되면 흘고 나오는 거지. 내러티브가 동시에 이렇게 읽혀져야 된다.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철학적인 거 좀 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나는 그 전에 먼저 사장님들이나 이것들을 보시는 분들이 리뉴얼과 리브랜딩이라는 이 차이를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단순히 내 가게를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2, 3년 지나니까 뭔가 좀 낡고 이래서 허름해 보여. 그래서 뭐 조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은 리모델링에 가까운 거라면, 리브랜딩은 그 전에 내 가게가 정말 어떤 가게일지, 내가 2호점, 3호점을 앞으로 계속 연달아 오픈한다고 했을 때 과연 내 지금 이 공간을 가지고서 복사 붙여넣기를 했을 때 정말 괜찮은 건지를 먼저 여쭤보고, 그 안에서 나만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게, 서두가 길었지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가게는 나다운 방식으로 나답게 눈에 띄자. 무빙, 조인성이 그 말을 해. 나다운 방식으로 존재하겠다라는 게 나한테는 그게 되게 꽉 와닿았거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장님들이 가장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 어떻게 나답게 존재할 것인가. 그 마음이 가게 인테리어부터 해서 외관이랑 이어지고, 그게 손님들한테도 전파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오늘의 단어는 나답게 눈에 띄어야 된다.